제주도의회가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도민 의견을 듣는 여론조사를 이달 안에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 반대와 또 다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도민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정부에 전달하기로 한 겁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제주시를 2개로 쪼갤지 말지 도민 여론조사로 판단하자고 제안한 이상봉 의장. 제주도가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히고 도의원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자 의회 운영위원회는 이상봉 의장과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비공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새로운 갈등 유발에 대한 우려와 함께 신뢰성 담보를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른 논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 의장님께서도 그 내용들을 다 이제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의장이 확고한 의지를 피력하면서 결국 도민토론회를 먼저 진행한 뒤 20일쯤 여론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결론 났습니다. 20일 정도 경부터 여론조사 기간 일정들이 맞는지를 보고 또 여론조사 기관들이 보통 한 10일 정도 줘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실무기관하고 협의해가지고. 제주시를 2개로 나누는 개편안이 이미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출됐다며 여론조사에 반대했던 제주도는 이번 결정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모레 발표될 새 정부 국정과제에 행정체제 개편이 반영돼 주민투표 시기를 행안부와 논의할 거란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라든지 행안부와 지금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제주도의회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1,500명 정도에게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안과 쪼개지 않는 안에 대한 선호도를 물어 이달 안에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제주도와 김한규 의원이 서로 다른 안을 주장하고 행안부는 거듭 입장 정리를 주문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안. 이제 관심은 새 정부 국정과제 발표와 여론조사 결과에 쏠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제주도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가뭄이 완전히 해갈됐습니다. 한라산에는 오늘 100mm에 가까운 비가 내렸고 해안 지역에도 30에서 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은 10에서 60mm, 모레는 5에서 2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7도 안팎에 머물렀지만 내일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다시 이어지겠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일제가 일으킨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대부분 세상을 떠나면서 관련 유적이나 자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폭탄 피해국임을 부각시키며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관련 유적 보존은 소홀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태평양 전쟁 말기 연합국의 공습을 피해 만든 일본 내 기지 유적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현지를 취재했습니다. 개인 주택들 사이로 길게 뻗은 콘크리트. 길이 1,500m, 폭 60m에 이르는 이곳은 일제가 패망하기 불과 2달 전인 1945년 6월에 완성된 옛 일본군 활주로입니다. 미군의 공습으로 파괴된 태평양 연안의 주요 기지를 대체하기 위해 3개월 안에 만들어진 항공기지. 폐색이 짙은 시기였던 만큼 사령부 건물 등은 학교 건물을 활용했고 주변 산림과 골짜기에 경납고와 지하고 등을 만들어 숨겼습니다. 콘크리트로 만든 지하고는 8곳, 미처 완성하지 못한 곳과 민간 방공호 등을 포함해 지하시설물은 100개를 넘습니다. 資料によると爆弾庫の位置とされるものと魚雷庫の位置とされるものがあって今いるところは魚雷庫の方の谷です。 전쟁 막판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오키나와로 폭탄을 수송하고 제주의 알뜨르 비행장 등과 연계해 본토 결전에 대비했던 타이샤 기지. 하지만 활주로는 곧 철거됩니다. 일본 정부가 최근 활주로 부지는 등록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민간에 매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지에 대한 조사나 교육이 없었기에
지역사회의 관심도 부족했고 그새 활주로에는 벌써 새로운 집들이 들어섰습니다. 結局これがどんなものでどんな価値があるのかを、一般の方が知る機会がなかったことがやっぱり大社基地のこの滑走路を、残せなかった原因だと思います。 시설 보존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뒤에야 해당 지자체는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미 매각한 활주로는 3,000제곱미터 가량만 남겨 평화학습 교육장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古墳とかはですね、ちゃんと文化財とかでなってますので、文化財保護法という、網にかかりますので、その法律にのっとったような手続きを進めていくんですけども、この大社基地に関してはそういう扱いをして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일본 내 전쟁 유적 3만여 곳 가운데 일본 문화청이 관리하고 있는 근대 전쟁 유적은 600여 곳에 불과합니다.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에 대한 깊이 있는 반성 없는 일본의 침략 역사 유적 지우기는 종전 8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오늘 오후 4시쯤 서귀포시 서호동의 실내 수영장에서 5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였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벌에 쏘이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서귀포시 상효동에서 60대 남성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이송됐고 제주시 오라골프장과 삼화부영 아파트 등에서는 벌집이 발견돼 119 구조대가 제거했습니다. 제주에서는 이달 들어 200여 건의 벌쏘임과 벌집 제거 신고가 접수됐는데 소방본부는 무더위로 벌의 활동이 늘어났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주 MBC는 지난해 한 버스 회사가 승객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불법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내부 고발을 통해 보도해드렸는데요. 이 버스 회사가 제보자를 해고하고 또 다른 노동자까지 부당 전보시키면서 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잦은 결행으로 제주도로부터 노선 폐지 명령을 받은 서귀포의 한 버스 회사. 하루 평균 27차례 가운데 15차례 운행을 하지 않아 시민 불편이 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밖에도 자격증이 없는 보조 직원에게 버스 수리를 맡기는 등 정비 불량과 보조금 부정수급 등이 버스 기사들 고발로 알려졌습니다. 목숨을 걸고 승객하고 우리 기사분들하고 이런 저기를 위험을 안고서 타고 운행이 되는 거죠. 이 씨는 내부 문제에 대한 고발을 이어갔는데 돌아온 건 해고 통지서였습니다. 언론 매체 인터뷰를 통해 회사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렸다며 지난달 2일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허위 사실이라고 그러면 뭐가 허위인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도 그 부분은 없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지난 2023년 노동조합 조직부장이었던 오효근 씨를 자격증이 없는데도 정비과로 발령냈는데 최근 법원은 위법한 전보라며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비과로 발령한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왜?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 가서 일을 합니까? 불법 행위를 하라는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내부 고발자에 대한 해고와 부당정보 판결이 나면서 노동자들은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버스 공영화 추진연대는 이들에 대한 해고와 전보가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성 탄압이라며 제주도에 적극 행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가 준 공영제로 버스 회사들의 연간 1천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만큼 부당 해고 등 노동 환경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제주도는 준공영제 평가 항목에서 노동 환경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십시오. 부당 해고와 노조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버스 회사는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고 제주도는 버스 노선 운영과 개통에 대한 조정 권한은 있지만 해고 등 인사와 노무에는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교사를 무더기로 고소한 학부모가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교환단체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제주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가 살해 협박까지 일삼았다며 무고성 고소와 협박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학부모는 자녀가 수업 방식 문제로 지병을 얻었다며 교사와 교직원 등 12명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고 무고와 협박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민 10명 가운데 6명이 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체 대상자의 94%인 62만 4천여 명이 소비 쿠폰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61%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신청했습니다. 탐나는 전 신청자는 24만 2천여 명으로 38.9%를 차지했습니다. 탐나는 전으로 신청된 소비 쿠폰은 31.4%가 음식점에서 사용돼 가장 많았고 기타 판매업소가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5년 전부터 시작된 쌀 기부가 100톤을 넘어섰습니다. 제주도 푸드뱅크와 제주도는 기부된 쌀을 올해만 4,100가구에 6개월 동안 제공합니다. 지난 2021년부터 시작한 밥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릴레이 쌀 기부 캠페인에는 184개 기관과 개인 기부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4일에는 100톤 돌파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감귤 열매에 피해를 주는 총체벌레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병해충 예찰 결과 7월 중하순 채집된 볼록 총체벌레가 포집 장치 평균 6.75마리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서귀포와 동부 지역에서는 지난해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비가 적게 내리고 기온이 높아 총체벌레 번식에 좋은 환경이 갖춰졌고 7월 말부터 내린 비로 방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총체벌레는 이동성이 높아 소규모 방제를 할 경우 다른 과수원으로 피해가 번질 수 있어 공동 방제가 필요합니다. 제주 지역 골프장들이 농약 잔류량 조사에서 안전 기준을 모두 통과했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40개 골프장의 토양과 수질, 지하수 등을 대상으로 29종류의 농약 잔류량을 정밀 분석한 결과 잔디에 사용하면 안 되는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골프장에서는 살균제 등 7종류의 농약이 검출되긴 했지만 농약관리법에 따라 골프장 사용이 허가된 종류로 확인됐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